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0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말을 앞두고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무리까지 3000포인트 잘 지켜주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정말 걱정이 되었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하이닉스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1%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I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0.7% 이상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테오젠하고 위메이드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강했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한쪽 테마로 조금은 집중이 되어서 그 업종들의 상승과 함께 지수의 상승도 연결이 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3일 동안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수급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찝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덜했던 만큼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7만원을 돌파했는데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7만원 돌파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최근에 조금은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지금 7거래일째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오랜만에 70만원 돌파했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10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 SDI, 하이브, 하나솔루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하이닉스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하이브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하이브는 빅히트의 콘서트 미국에서 2년 만에 재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S&P 500은 1.7%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6%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7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특히 지금 위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21선에 살짝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스닥은 살짝 21선 아래에서 종료했네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살짝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3대 지수가 21선 근처에서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되었던 만큼 과거에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또 돌파하지 못한다면 횡보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이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10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전략 후강 패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혹시나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또 일부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구간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처럼 이렇게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국내 시장에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 니케이도 1.4%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무려 2%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는 0.3% 상승인데, 상승이지만 그래도 가장 부진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되었는데 지수의 위치가 301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시작 당시부터 3000포인트를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코스피가 이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3거래일째 3거래일 연속으로 1% 가까운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더라도 지난 8월달에 반등이 나왔던 3060포인트, 그 부분이 어쩌면 저항성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10월달에 급락장이 펼쳐졌던 당시가 지금 여기 3060포인트, 여기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선도 있죠. 21선도 지금 304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온 만큼 혹시나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040에서 3060포인트, 거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경우가 단번에 지수가 돌파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연결되지 않는 만큼 전 어느 정도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선, 그리고 급락장이 펼쳐졌던 당시, 또 황금선, 이 세 개의 의미 있는 저항대가 될 수 있는 3040에서 3060포인트,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지수는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느 쪽에 내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둘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 혹은 약간의 조정을 보인 뒤에 다시 재상승하는 경우,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시고 어떤 경우가 왔을 때 내 계획을 적용시켜 보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으신다면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1번 가능성보다 약간의 조정을 보인 뒤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등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만큼 이런 부분에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진다면 충분히 이런 패턴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7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주된 이유가 바로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3대 지수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전부터 좋은 모습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원전 관련주죠. 지금은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긴 하지만 한때 두산중공업이 7.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관련주를 다 배치해놨는데 이번에 새로 세 종목을 추가를 했거든요. 보성파워텍하고 HRS, 일진파워 이렇게 세 개를 추가했는데 저번에 한전산업을 중심으로 2등주를 서전기전하고 한전기술, 이 세 종목을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조금은 내가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간에 식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소형 원전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고, 또 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발표와 함께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뛰어들겠다 라는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정성도 뛰어나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과도기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소형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조금 다소 조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대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 국내에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1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4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만약에 여러분들 신규 매수를 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한정기술 이 종목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피로감이 쌓였을 가능성도 높고 또 많은 종목들이 전고점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되 너무 빠르게 진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라는 종목을 10월 1일과 10월 5일 이때 두 차례 매수했었고 10월 12일이었죠. 이 당시 한 차례 매도를 했는데 한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노리다가 어제 한 차례 다시 매수했고 오늘 약 12% 정도에서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업종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취지는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진입하지 말자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진입을 했었다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10% 이상의 하락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강한 상승이 나온 자리라면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해보되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보일 때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하에 매수가까지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급등이 나온 당일 그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며칠 시간을 지켜보고 거래량이 조금씩 줄면서 주가의 되돌림이 발생이 될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자리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그와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 항상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다면 이유 없이 주가는 하락하진 않습니다. 대외 변수로 인해 주가는 낙폭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다면 어떤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단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락장에서 걱정이 된다고 손절하지 마시고요. 항상 근거에 입각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 날씨가 정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날은 특히 아침 기온이 1도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사무실에 반팔을 입고 출근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반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3,000포인트가 지지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